6일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의회는 대다수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일당 독주 체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서 일을 쉬는 근로자를 위해 다음 달부터 순천시가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정부가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성과에 따라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절기상 하지를 전후해 전남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은 22일까지 무더위가 이어지고 일부 내륙 지역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월 하순 전남 해상에 해파리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남도가 피해 예방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의회는 대다수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채워졌는데요. 전체 의원의 77%를 차지하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시의회를 장악했습니다. 개원 전부터 의장 내정설이 돌고 있어 일당 독주 체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12대 목포시의회를 이끌어갈 당선인들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전체 의원 22명 가운데 17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정의당과 무소속은 각각 3명과 2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11대 의회처럼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각 상임위원장 4자리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꾸려질 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볼썽사나운 감투 싸움을 벌이거나 비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져도 제 식구 감싸기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의당에선 목포시의회에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생중계를 도입해 상임위원회 회의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공개하고 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11대 목포시의회와 같은 과오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혁안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시민 모니터링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12대 목포시의회가 시민들의 대의기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목포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투명하고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겠다며 개혁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심의윤리조사단을 만들어 관리감독을 받고 의정활동 전반을 생중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혁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선 여부가 확정되기 전부터 의장 내정설이 나돌았을 만큼 구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출마자 19명, 비례대표들까지 전원해서 더불어민주당 못 본 후보자 전원에 이제 공동을 선언했죠. 경선할 때 그 이합집산, 그 갈등 구조가 이후로도 계속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화대결까지 안 가고 내부에서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12대 목포시의회에 입성한 당선인들은 다음 달 1일부터 4년 동안 임기에 들어갈 예정. 민주당 독주체제 속에 균형 있는 원구성과 집행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세심하게 현안을 살펴 제대로 된 미래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목포신안 행정통합준비과정과 청년정책 등 목포시의 대응 방안을 살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10월로 예정된 전국체전을 앞두고 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절기상 하지를 전후해 전남 지역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은 20일 오전 11시를 기해 전남 영암과 해남, 순천과 광양, 장성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곡성이 28.4도로 가장 높았고 장성과 구례, 나주와 순천 등이 26도를 넘었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22일까지 평년 최고 기온을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특히 내륙 지역은 30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역에 따라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어 체감 온도는 높을 것이라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6월 하순 전남 해상에 해파리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남도가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3월부터 5월까지 해파리 유생을 조사한 결과 목포항과 완도 인근 해역 등에서 보름달 물해파리 유생이 다소 관찰됐으며 지난해보다 2.5배 규모로 남해안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남도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주 2회 해파리 예찰에 나서며 해파리가 발견되면 관공선 등으로 해파리를 제거해 어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아파서 일을 쉬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른바 상병수당인데요. 올해 전국 6개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순천이 선정됐는데요. 입원한 근로자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7월 4일부터 1년 동안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픈 근로자의 소득을 보호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하도록 해 건강권을 확대하는 게 목적입니다. 시범 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전남 순천과 경남 창원, 경북 포항, 경기 부천, 서울 종로, 충남 천안 등 6곳. 만약 이 6개 지역의 협력사업장 근무자라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거나 고용보험 가입자로 아파서 일을 쉬는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않은 게 확인돼야 합니다. 순천 지역 근로자의 경우 3일 이상 입원하면 최대 90일까지 수당을 지원하는데 이번 하루당 수당은 43,960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순천 지역의 한 근로자가 위암에 걸려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했다면 입원 외래 일수만큼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다. 다만 상병수당 지급 연령 제한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자입니다. 최소 한 달 이상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가입했거나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아르바이트생도 지원됩니다. 생계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라면 아플 때는 이렇게 치료를 충분히 하고 또 일상 업무에 복귀를 함으로써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전국 6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5년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순천시가 선정돼 국비 4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순천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며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400억 원이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승주읍과 송광면, 나간면 등 6곳에 도농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가 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사료 구매 자금을 낮은 이자로 융자합니다. 전남도는 사료 구매 자금 2,300억여 원을 기존 금리 1.8%에서 1%로 낮춰 축산 농가에 빌려줍니다. 사료 구매 자금은 신규 구매 비용과 외상 금액으로 나눠서 지원하며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와 돼지, 염소와 꿀벌 등 15가지 품종을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시군 축산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힘든 농가를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임대료 감면 혜택은 전남도 내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 69곳에 적용되며 희망농가는 가까운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굴착기는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트랙터는 8만 원에서 4만 원으로 50% 할인된 가격에 대여할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농기계 임대료 누적 감면 규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62억 원에 달합니다.
요즘 기름값 무서워서 차를 타고 나가는 외출이 꺼려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2,100원 선으로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2,064.59원으로 2012년의 역대 최고가 기록을 10년 만에 갈아치웠고, 경유 역시 지난달 12일 전국 평균 1,953.29원으로 14년여 만에 최고가를 갱신한 이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연일 기름값이 오르면서 물가도 함께 올라 서민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고유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19일 유류세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내릴 수 있는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대략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이 절약되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하루 40km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할 경우 지금보다 한 달에 7,000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국제 유가입니다. 이미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분간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유류세 인하를 기름값 인상에 대응하는 마지막 카드로 쓴 셈인데요.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유류세를 인한 효과가 금세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법을 고쳐서라도 인하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감소하는 등 연일 진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19일 하루 동안 고흥과 강진, 해남, 진도와 신안 등 7곳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1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1명이 숨졌고 위중증 환자는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암군이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시생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차상위,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족 등 각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4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각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28일부터 오는 8월 1일 사이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가 지역 농수 특산물로 만든 빵을 관광과 연계하기 위해 빵집 순례 지도를 제작해 홍보합니다. 전남도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특산물로 만든 빵을 판매하는 업체 63곳을 지도에 담았습니다. 빵집 순례 지도에는 목포의 목화 솜빵과 여수 갓버터 도나스, 무안 양파빵과 장성 사과 발효빵 등이 수록됐습니다. 빵집 순례 지도는 온 오프라인을 통해 만날 수 있으며 전남도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 올해 말까지 상품 30여 개를 입점시켜 다양한 판촉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이 해남 미소 쇼핑몰 운영 11주년을 맞아 우수 농수산물을 최대 절반 가격까지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쌀이나 잡곡, 초당 옥수수 등 50여 개의 상품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해서 판매하고 구매한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주요 관광지 무료 이용권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품 행사 결과는 다음 달 22일 해남 미소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문자 발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목포 문학상 작품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본상은 거주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고 남도 작가상은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상은 단편 소설, 시나 희곡 또는 문학평론 분야, 남도 작가상은 자연과 역사, 문화 등 목포의 정서가 잘 드러난 작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모작은 오는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광양시가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노래와 간단한 안무 등 실기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접수는 7월 2일 실기 전형이 진행되기 직전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